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원의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호조무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대비 콕콕 집어지는 파이널 모의고사 실기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영양 공급 중에 구토를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 멈춰 주셔야 됩니다. 엄한 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흡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나면 중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72번 청정관장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 방법으로 옳은 것 고르기. 정답은 심스체위. 자, 우리 체위 쭉 공부하시면서 심스체위 하면 바로 관장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심스체위 중에 우리는 왼쪽으로 누우라 라고 할 겁니다. 자, 장을 보면 쭉쭉쭉. 자, 이렇게 대장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야지만 우리가 액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심스 체위를 취할 거고요. 관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관장의 방법입니다. 지금 중요한 좌측 심스위 취하게 할 거고요. 또 좌측 심스위 취하게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찔러 넣을 때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힘을 흑 하고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체가 좀 이완되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찔러 넣을 것이냐? 배꼽 쪽을 향해서 부드럽게 찔러 넣어 주실 건데 얼마나 또 찔러 넣을 것이냐? 성인은 7.5에서 10cm, 소아는 5에서 7.5cm, 영아는 2.5에서 3.75 정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용액을 쭉 다 집어넣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 불편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그때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3번. 자, 배뇨 시작이 어려운 환자의 배뇨 자극 방법입니다. 옳은 것 정답은 5번. 정상적 배뇨 자세. 여성분들 앉는 자세, 남자분 쓴 자세, 뭐 어쨌든 편한 자세 취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우리 배뇨에 대한 걸 조금만 더 볼게요. 자연스럽게 배뇨를 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따뜻. 그래서 변기를 둔분 며칠에 받치고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주시던지 아니면 배를 따뜻하게 더운 물주머니를 대주시던지 아니면 따뜻한 변기를 제공해 주시던지 그래서 얘를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이완되면서 부드럽게 나올 거고요. 또 우리가 물 흐르는 소리를 좀 들려줄 수가 있어요. 아기들 쉬할 때 엄마들이 쉬 소리 내주는 것들 그게 물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뇨하는 거를 도와주는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74번 고압증기 멸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5번. 자, 멸균 표시지의 색이 갈색이래요. 자, 갈색은 우리가 소독이 덜 된 겁니다. 완벽하게 됐으면 무슨 색으로 바뀌죠? 검은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갈색은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 멈춘 거예요. 그러면 소독이 되다 만 거니까 안 죽은 세균도 있을 겁니다. 살아남은 아포, 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소독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오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뭐가 틀렸는가? 단단히 넣어라. 자, 얼기설기 넣어야 됩니다. 또 물을 가득 담아라. 이래서 틀렸습니다. 또 뚜껑 있는 캔은 닫아라. 틀렸고요. 겸자는 오므려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포함한 우리 조금만 더 고압증기 멸균법에 대해서 좀 보시면 자, 우리는 웬만하면 방포에 2겹으로 소독 물품을 쌓아주시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 스팀이 안으로 팍팍 들어가야 되는데 뚜껑을 닫아버리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뚜껑을 열어서 포장해 주실 거고요. 너무 꽉, 너무 단단히 채우지 않아야 됩니다. 얼기설기 해야지 스팀이 팍팍 들어갈 거예요. 또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거즈로 쌀 때 오므리지 마시고 살짝 벌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유통기한은 얼마가 되는가? 자, 14일간 유효하고 2주가 지나면 쓰지 않는다. 선생님, 이거 한 번도 안 쓴 건데요. 소독하고 나서 그래도
안 돼요. 2주가 지나면 다시 소독을 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75번 보실게요. 자, 손위생 방법 중에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정답은 5번. 혈압 측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소독제 쭉쭉 눌러서 하는 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 나머지 1, 2, 3, 4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손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 등의 손위생이 요구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뭐가 묻었어요. 혈액이 될 수도 있고 분비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전에 화장실 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씻어 주셔야 되고요. 개인 보호 장비를 벗었을 때 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만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꼭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6번. 팔꿈치나 손목, 관절에 이용되는 붕대법, 뭐 손목이라던가 발목이라던가 팔꿈치, 뭐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붕대법을 매줘야 되는가? 정답은 팔자대입니다. 자, 붕대법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붕대법의 종류 요렇게 우리가 배우셨을 거고요. 자, 환행대, 둥글게 말아주는 거 우리가 환행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붕대법이든 대부분 처음 시작과 마지막은 둘둘둘둘 감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환행대 되실 거고요. 자, 사행대의 특징은 뭐냐면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넓게 중간에 이제 피부가 이제 보이게 묶어주는 걸 사행대라고 하고요. 자, 나선대 이제 우리가 나사처럼 돌 다 돌려서 올라가는 거고요. 또 주위 굵기가 비슷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나선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답인 것처럼 팔자대의 특징은 관절 아니면 튀어나온 돌출부 자 이런 데 쓰실 겁니다. 또 나선 절전대 꺾어가면서 돌돌 말아주는 나선 절전대. 자, 얘는요 굵기가 급변하는 종아리라던가 전박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나선 절전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회기대 주로 이제 머리라던가 아니면 절단 부위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단면 아니면 머리 이런 말단 이런 데 이제 감을 때는 우리가 둥글게 싹 감을 수 있는 회귀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붕대법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77번. 자, 침상세발의 간호 방법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미용실 갔을 때도 머리 감겨주실 때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눈에 수건을 안 덮어주잖아요. 그럼 물방울이 튀면서 얼굴에 막 묻죠. 그럼 자꾸 눈을 찡긋 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눈에 작은 수건을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자, 이제 오답. 자, 더운 물. 자, 혈액은 더운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죠? 굳어버려요. 그래서 찬물로 쓱쓱쓱쓱 닦아주셔야 되고요. 침대 높이는 낮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우리의 허리가 한참 밑으로 가게 됩니다. 허리 다 나가요. 그래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뭐가 틀렸는가? 손톱으로 하면 머리에 상처 생길 수 있겠죠. 벅벅벅 긁으니까. 그래서 손톱 살로 살살살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빗으로 머리를 빗기긴 할 건데 참빗. 세상에 이걸로 환자 머리 빗기면 아플 수도 있고요. 언제 다 세워라 내워라 합니까? 빗으로 감기 돼. 네, 찬빗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자 침상세발 지금 제가 밑줄 친 것고 다 지금 포함을 할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눈은 비누 없이 씁니다. 우리 눈에 비누 들어가면 엄청 따갑죠. 그래서 비누 없이 사용하되 어디서 어디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닦아주실 거고요. 눈 꼭 끼지 않는 쪽부터 닦는다. 자, 78번. 자,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2번. 자, 미온수가 들어있는 컵에 담글 거고요. 자, 의치 보관법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의치를 제거할 때는요, 우리가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 방향으로 덜덜덜덜 움직여서 위아래 방향으로 뺀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찬물에 세정제와 칫솔을 이용해서 닦을 거고요.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면대 위에 젖은 수건을 깔고 세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변형 예방을 위해서 뒤틀어질 수 있거든요. 마르면. 그래서 변형 예방을 위해서 깨끗한 컵에 미온수를 부어 축축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 79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 편마비 환자가 자, 옷을 입고 벗고를 할 겁니다. 자, 오른쪽이 마비면 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정답은 좌측부터 벗긴다. 자, 예를 들어서 우측 편마비죠. 자, 오른쪽이 지금 마비예요. 얘는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벗어볼게요. 자, 벗을 때, 자, 좌측부터 만약에 이제 우측부터 이제 틀린 것부터 해봅시다. 그럼 얘는 움직일 수가 없죠. 얘를 어떻게 벗겨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벗고, 그런 다음에 쭉 잡아당기면 탁 하고 떨어져요. 얘는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입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입을 때는 얘부터 먼저 끼는 거예요. 촥촥촥촥 여기까지 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막 어떻게든 돌려가면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자, 벗길 때는 좌측부터, 그래서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 또 쪽부터 건강한 쪽으로 입히고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에서 불편한 쪽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수액 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문제 없는데 수액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수액을요, 마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수액을 잡고 있으면 뭐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가? 그러면 자, 벗길 때는 수액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불편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한 쪽 시작해서 불편한 쪽, 수액 쪽으로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실 때는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 수액 잡고 있는 쪽을 먼저 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을 탁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80번 자, 능동적 관절 운동 중에서 무릎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멈추셔야 됩니다. 왜 이러지? 혹시 부러졌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절 운동은 중단시킵니다. 자, 능동적 관절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막 움직이다가 문제가 생겼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릎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할 때는 관절 운동 중단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1번. 척추 마취 후에 두통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 자, 여러 가지 자세 중에 어느 자세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앙화위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앙화에 대한 거 조금 보실게요. 자, 똑바로 누워있는 모든 체위의 기초가 우리가 앙화위 라고 하고요. 남자 인공도뇨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성은 인공도뇨 할 때 무슨 자세 해줘요? 배횡화위 해주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배횡화위가 무릎이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그냥 앙화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목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 수술, 척추 손상이 있을 때 척추 선열을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허리에 뚜는 요추 천자 같은 거를 했을 때도 척수액이 쭉 위로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똑바로 눕혀줘야 돼요. 자, 이때 그러면 베개 베줄까요? 안 대줄까요? 안 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개도 빼주셔야 돼요. 또 체위 관련 똑바로 누워있을 때 어디 욕창 잘 생기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뒤통수, 후두골, 그 다음에 미골, 그리고 척추, 발꿈치, 그리고 이제 꼬리뼈, 이제 그치 미골, 천골 이런 데 특히 천골이 1등이에요. 천골 잘 발생하고요. 똑바로 누워 계시는 팔꿈치, 그리고 이제 어깨, 견갑골, 그리고 목 뒷부분 이런 데에도 오래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앙화의 욕창은 어쨌든 내가 누워 있는 부위에 닿는 데는 다 욕창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82번. 자, 오른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는 환자가 있습니다. 자,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정답. 자, 지금 어느 발부터 먼저 올라갔냐면, 안 아픈 발부터 먼저 올라갔죠? 자, 우리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자,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올라가요? 건강한 다리 올라갈 거고요. 자,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 뭐부터 내려가요, 다리? 아픈 다리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목발은 건강한 다리, 내려갈 때 그 다음에는 아픈 다리 순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83번. 자, 요실금 환자에게 방수포를 적용해야 되는 범위.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줄 필요는 없어요. 방수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흘러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젖을까봐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왜 너무 이제 심각하게 막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너무 귀여운 깐나리기들이 그런데 깐나리기들이 이제 병이 잘 안 나와서 마사지를 좀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저귀가요. 기저귀 밑에 똥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등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들도 너무 이제 갑자기 번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엔 등까지 좀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어깨에서 무릎까지만 방수포를 대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84번. 자,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1병동에서 2병동, 3병동에서 4병동 이렇게 같은 병원 안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정답은 환자, 물품, 투약품 모두 챙겨서 이동할 병동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85번. 자, 환자를 검사를 위해서 운반차로 이송합니다. 자, 그때 사용해야 될 보호대는 무엇이 좋을까? 정답은 벨트 보호대입니다. 자, 우리가 보호대를 외우실 때 각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핵심 단어를 좀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자, 재킷 보호대 특징은 뭐냐? 낙상입니다. 낙상. 자, 낙상을 예방하려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호대면 재킷 보호대라고 해요. 그래서 조끼가 시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팔은 되게 자유롭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쿠당쿠당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킷 보호대 낙상 예방 이 포커스고요. 장갑 보호대는요. 우리가 주사바늘을 잡아 뜯을까 봐. 그래서 주사바늘 삽입한 튜브 제거 이런 거 막아주려고 장갑 씌워줍니다. 그래서 주로 어른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자, 벨트 보호대 지금 정답인 것처럼 어디를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자, 이분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침대에. 그런데 이분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아니면 뭐 스트레처카라고 불리는 운반차. 자, 이런 걸로 이동할 때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벨트 보호대에 채워줍니다. 자, 팔꿈치 보호대, 자, 추관절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걸 팔꿈치에 딱 대줘요. 그래서 구부려야 되는데. 구부려서 긁어야 되는데 못 긁게 하는 거죠. 탁 피는 데는 못 움직이게 하는 걸 우리가 팔꿈치 보호대, 주관절 보호대라고 하고요.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애들한테 씁니다. 어른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소아에게 주로 사용하는 것, 팔꿈치. 자, 소아는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어린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그 다음에 호디불 보호대 볼게요. 이불을 이용해서 완전히 몸을 다 싸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혼이불 보호대, 전신 보호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가? 영아나 유아, 애기들. 얘는 어린이, 얘는 애기들. 그래서 애기들 주사 놓는 거 사실은 엄마들은 잘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식한테 이게 찔러 놓는 거 보는 엄마들도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애기들이요. 정말 힘이 엄청 세요. 막 3살, 4살짜리 애기들도 헤라클레스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자기 주사 놓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얘가 움직이면 주사 놓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팔 하나 내놓고는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막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이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싹 다 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들 자 주사를 놓고 막 뭐 좀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나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싹 싸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손목, 발목 보호대. 자, 얘는 이제 주로 요양원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노인분들 이제 치매, 액팅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손과 발, 움직임 제한할 때 이제 손목을 이용해서 묶어주는 것이 손목, 발목 보호대 되겠습니다. 자, 86번. 자,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치료적 의사소통.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이고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쟤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분들. 그게 바로 비치료적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즐겁고 행복한 기분, 그리고 좀 더 나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치료적 의사소통이죠. 자, 정답 골라볼게요. 정답. 잠시라도 같이 있어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나 옆에 있을게. 힘들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가 든든할 때가 있죠. 환자분들도 그래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세요? 잠시 같이 있어 드릴게요. 힘드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겠습니다. 자, 비치료적 의사소통. 자, 틀린 것도 볼게요.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말머리를 돌려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말머리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고. 또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안심. 선생님 안심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안심이 안 좋아요. 왜냐면 나는 이게 너무 걱정이야. 그런데 친구가 야야 됐어. 그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다 좋아질 거야. 막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래 다 좋아질 거야. 이러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도 비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죠, 뭐. 자, 지금처럼 운동도 안 하면 어떻게 관절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환자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뭐 이런 식으로 혼내는 거, 충고, 비난. 사실은 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7번. 자, 결장로 시술 환자에 대한 내용이다. 자, 옳은 것. 정답은 수분 섭취. 이 장이요.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보라색 아니면 검정색. 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보고해야 됩니다. 괴사가 될지도 몰라요. 자, 다음에 덤핑 증후군은 언제 나타나냐면 위를. 전체 위를 다 잘라내면 이런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얘는 위와 관련된 얘기고요. 자, 마늘, 양파, 양배추, 달걀 이런 것들은요. 가스도만 유발시키고 냄새도 많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또 인공항문, 우리 주로 배에다가 많이 이제 내줄 거잖아요. 얘도 깔끔하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섭취하면 안 된다. 자, 결장로에 대한 거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지금 정답인 것처럼 이런 게 나타나면 괴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보고하셔야 되고요. 아까 양배추, 무, 양파, 치즈, 뭐, 그리고 뭐가 있었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마늘, 양파, 달걀 이런 것들은요. 냄새 나요. 그래서 섭취하지 않도록 냄새, 가스 이런 거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가스가, 냄새가 이분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요, 뭐 일주일 동안 뭐 화장실을 안 간다 하더라도 제가 옆에 쓱 갔을 때 저한테서 똥냄새가 나나요? 안 나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 변을 착 차단해주는 훌륭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배에다가 지금 결장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배변이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장을 통해서 꾸룩꾸룩꾸룩꾸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꽉 차면 가서 비워줘야 되는데 이 변이 봉투에 찰 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직에 앉아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장로에서 변이 꾸룩꾸룩꾸룩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똥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그런 건가?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조금 조절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88번. 자, 통목욕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정답은 통의 물은 반만 채웁니다. 그러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체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꽉 채우지 않고 2분의 1 정도 채우는 것이 좋다. 자, 우리 목욕할 때 주의사항 좀 볼게요. 자, 실내 온도 24도에 창문은 열어야 닫아요? 닫아요. 열면 너무 추워요. 창문 닫아서 목욕 프라이버시 지켜주실 거고, 자, 목욕통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받아주신 다음에 온도, 목욕물은 42, 44, 이와는 40.5 정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가끔 물속에서 이제 사우나 같은 거 통목욕을 쭉 하다 보면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환자분들도 이런 게 가끔 옵니다. 그래서 통목욕을 하는 중간에 현기증, 막 졸도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통 속에 물을 빼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다가 확 하고 미끄러워져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물을 먼저 빼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올려줍니다. 그럼 피가 머리 위로 돌아오겠죠. 자, 그리고 자, 편마비 환자가 통목욕을 할 때,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자, 건강한 쪽부터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89번 특수검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고르기. 정답은요. 1번 자기공명 영상. 이게 뭘까요? MRI죠. MRI 찍을 때 여러분 이 금속이 있으면 그 동그랗게 생긴 원통에 다 달라붙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머리가 길었을 때 머리망을 하고 이 MRI 장비가 지금 돌고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누가 제 머리채를 그쪽으로 막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센 아주 큰 자석이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금속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착 가서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을 제거해야 된다입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의사항 좀 한번 볼게요. 자, 바륨 관장이 있을 때는요, 흰색 바륨을 넣기 때문에 흰색 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 많이 먹도록 해줍니다. 또 엑스레이 촬영할 때는 방사능 피폭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임산부 촬영 금해주시고 또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왼쪽으로 눕혀줍니다. 또 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혀주셔야 쑥쑥쑥 잘 들어가죠. 또 심전도 검사를 할 때 또 하나 특징, 금식한다 안 한다.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금식해요 안 해요? 심전도 검사할 때는 금식 필요 없습니다. 자, 90번. 자, 병원 화재가 났습니다. 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 정답은요. 3번. 문손잡이가 뜨거우면 그 문은 절대 열면 안 돼요. 문손잡이가 뜨겁다는 거는 그 안에 지금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문을 열어서 여기 있는 산소를 거기다가 이제 더 보태주는 순간 이제 정말 뻥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로로 대피시킨다. 자, 선생님, 1번도 맞는 거 아닌가요? 2번은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움직이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 먼저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화재 대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화재가 날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요, 두 가지로 쓰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 구조할 때 소방관들이 좀 쓰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굴뚝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굴뚝을 이용해서 연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그 연기가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로 죽죠. 질식사.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환자 1순위로 빨리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자,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꼭 문은 닫고 가셔야 됩니다. 또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웬만하면 낮은 자세로 대피해요. 여러분 비상구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봐보세요. 비상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위에 달려있나 아래 달려있나 다 아래 달려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갈 건데 위에 달리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이제 낮은 자세 다 비상구 표시가 아래에 붙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자,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자, 환자 먼저 옮길 거고요. 또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자,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꼭 쓸어내는 것처럼 쑥쑥 쓸어내는 것처럼 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91번. 자, 태반을 제외한 조직물류 폐기물 처리 시 상자의 종류와 그 색깔이 바르게 연결된 것. 정답은 자, 합성수지 상자. 자, 노란색입니다. 자, 태반을 제외한 태반이 있으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태반을 제외한 조직물류 노란색 중에 자, 태반을 제외한 애들은 노란색 합성수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 일부 또는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혈청, 혈장, 혈액제제 이런 것들은 노란색 상자에 담아서 15일 안에 처리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태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태반은요, 무슨 색이냐면 초록색. 그래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4도씨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합니다. 태반을 재활용해요, 선생님? 그럼요. 우리 태반 이용해서 하는 화장품도 많고요. 제약회사, 의료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하시고 또 이것도 최대 보관 기간 15일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92번. 자, 실내 환경을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유리창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해서 쓱쓱쓱 내려서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자, 비지를 한다던가 진공청소기를 이용한다던가 턴다던가 이런 것들은 세균 먼지가 그냥 펄펄펄펄 밖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퍼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절대 안 하죠. 병원에서 진공청소기 쓰시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자, 비질, 진공청소기, 그리고 뭐 터는 거 이런 것들 세균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엎어지면 우리가 물걸레를 이용해서 쓱쓱쓱쓱 빨리 닦아낼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 100% 물을 쓰진 않고요. 여기다가 소독약을 섞어서 이제 문지르겠죠.
자, 93번. 자, 산소 마스크 착용 환자 간호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자, 2시간마다 한 번씩 마스크를 조금 떼고 피부를 건조시켜주기도 하고 마스크도 좀 정리해줘야 돼요. 왜냐?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이 물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할 때 나오는 수분, 마스크 쓰시고 겨울에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2시간이면 꽉 찹니다. 그래서 좀 내려서 피부도 좀 건조시켜주고 마스크도 좀 닦아주고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모직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불이 확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직류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눈금 읽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눈금은요, 가운데, 중간 읽을 겁니다. 네, 정답은 1번. 자, 94번 보실게요. 고막 체온 측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셔야 됩니다. 보청기는 내 살이 아니라서 플라스틱이에요. 체온이 정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청기를 끼고 있을 때 딱 재면 뜬금없이 막 20몇 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 끼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셔야 되고요. 고막 체온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고막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고막 체온기인데요. 우리가 딱 그 혈관만 제대로 포인트만 잘 잡으면 사실은 심부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고막 체온입니다. 자, 고막 체온을 어떻게 측정할까? 자, 이거 여러분 들어가시기 전에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될 중요한 애입니다. 자, 고막 체온의 측정 방법. 자, 성인은요, 어른이니까, 자, 키가 크죠? 그래서 위로 당겨야 됩니다. 자, 귓바퀴를 위로 올려야 되고요. 자, 소화는요,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는 사실은 이제 귓바퀴긴 하지만 귓바퀴보다는 귀 아래 이제 이수라고 부르는 귓불을 잡아당겨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자, 95번. 자, 호흡 측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자, 요골맥박 측정할 때는 그대로 손목을 잡은 채로 측정해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 얘를 그냥 잡으래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호흡을 측정하는 거는요. 마음대로 내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호흡을 재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떼고 가슴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환자가요. 하고 호흡을 자기가 조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측정하고 있는 거를 모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맥박을 측정한 후에 환자에게 호흡을 측정한다는 말 하지 않고 환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환자는 맥박을 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호흡을 재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재고 이제 그대로 이제 볼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호흡 측정 시 주의사항 되겠습니다. 자, 96번. 자, 소변 배양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멸균통에 받는다. 자, 그래야지 이제 소변에 정말로 이 안에 문제가 있는 세균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바깥에 통에 묻어 있는 세균인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멸균통에 받아 주셔야 되고요. 자, 배양 검사에 대한 거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왜 하는가? 균이 뭐냐? 이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통은 완벽하게 소독이 좀 되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유치 도뇨나 아니면 단순 도뇨로 쭉 뽑아낼 때는 멸균 주사기로 채취해서 멸균통에 담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균 주사기로 채취해서 멸균통에 담는다. 자, 97번. 수술 환자가 수술 후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자, 간호로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실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체외 변경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한다 배우셨죠? 2시간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98번. 자, 이오가스 멸균 해야 되는 거. 자, 이오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쫙 소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얘는 이렇게 고무 카테터, 열을 가하면 변성이 일어난다던가, 플라스틱 좀 우그러질 수 있죠? 아니면 아주 좀 미세하고 민감한 기구를 멸균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이오가스 적용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실게요. 자, 이오가스는요, 별명이 낮은 온도에서 멸균된다 해서 냉멸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얘는 좀 비싼 기계,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몸에 안 좋습니다.
들이마시면 그래서 통기를 좀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어떤 종류의 이 이오가스를 사용하는가 아셔야 돼요. 자, 내시경,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제품 이런 것들은 주로 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멸균 소독을 하고 있다. 자, 99번. 자, 객담 채취 방법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입은 헹구고 받습니다. 입에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입에 세균이 다글다글합니다. 근데 가래는 여기서부터 올라오겠지만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입에 있는 세균이랑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기도에 있던 건지 입에 있던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싹 한번 헹구고 그리고 받는 것이 좋겠다. 자, 객담 검사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언제 객담 검사 가래 뱉을 것이냐? 이른 아침 첫 객담. 제일 그냥 이렇게 다글다글할 때 뽑아내는 것이 좋고요. 또 두 번째, 자, 이 멸균된 객담 채취 병에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에 묻어있던 건지, 이 기도에 있던 건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담은 꼭 멸균 채취병에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정답인 것처럼 입에 있는 구강세균과 섞이지 않도록 입은 한번 헹구셔야 되겠습니다. 자, 100번. 자,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으로 물을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기침 반사라든가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게 막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기도로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기도 흡인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무의식 환자에게는 절대로 구강으로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